안녕하세요. 인류사 연대기 6편 말타 브렛에서 인도 유럽인까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7만 년 전부터 꾸준히 이동을 했습니다. 크로마뇽인이라고도 합니다. 하플로그룹 I에 크로마뇽인만 이주한 건 아니고요. 이들의 비중이 많다는 거죠. 유전자 설명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유전자 흐름의 대세는 지금 오른쪽 그림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프리카에서 바이칼로 7만 년 전에서 한 4, 5만 년 바이칼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더 간 사람도 있었겠죠. 2만 5천 년 전경에 R 유전자가 분화가 되면서 이들이 서쪽으로 유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만나겠죠. I가 묻습니다. 너네들 삥 돌아왔냐? R 유전자가 답합니다. 너네는 7만 년 동안 고작 고거 올라갔냐? I가 답합니다. 빙하가 안 녹아서 빙하가 녹은 1만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온 거지. N 유전자가 말합니다. 지금 이 파란색이 N 유전자의 분포예요. 우리도 빙하가 녹아서 이동해 왔단다. 카스피해 부근에서 I 유전자와 R 유전자가 만나게 됩니다. 유전자 이동에 대한 설명도 많고 해석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2022년 최근 학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말타브렛 바이칼 서쪽에서 이동한 유전자는 또다시 카스피해 서쪽에서 R1b, 카스피해 동쪽에서 R1a로 재분화가 됩니다. 오른쪽 아래가 R1b인데요. R1b와 그 위쪽에 하플로그룹 I를 잘 보시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R1b가 I를 밀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얌나야 피플이라고 해서 이 얌나야 피플이 이동한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례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R1b가 발생해서 얌나야를 베이스로 해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제가 한 설명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이동은 무조건 정복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어떤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가서 정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정복을 하고 노예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정착을 한 사례도 있고 사람이 조금 있는데 가서 서로 어우러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 이동과 더불어 중요한 게 말 사육의 전파입니다. 말 사육의 전파는 보타이 지역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유적이 밝혀졌고요. 지금 지도상에서 우스트 20 유적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3500년경 보타이 문화에서 말 사육이 시작돼서 역시나 유전자의 이동과 비슷한 경로로 전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위키에 스포크윌 체리엇이라고 해서 바퀴살 바퀴입니다. 기원전 6000년경에 생긴 통짜 바퀴는 아니에요. 그거는 배제하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고요. 기원전 2000년경에 신타시타 지역에서 바퀴살 바퀴가 발견이 되고 그 후로 여러 지역에서 바퀴살 바퀴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파가 됐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걸 약간 인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좀 잘못된 지도가 나왔습니다. 말과 수레바퀴 전파와 언어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토아라어는 이 신타시타나 보타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토아라어는 북쪽 시베리아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언어가 형성이 됐다라고 서울대학교 정충원 교수가 국제학회 논문을 냈고 반론에 대해서 모두 반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완벽한 학설입니다. 신타시타 문화 지역은 이 보타이 문화보다 약간 더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유전자의 흐름에 따른 경로와 일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문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런 경로를 그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카자흐스탄 북쪽에서 서남 방향으로 문화가 전파가 된 거죠. 말사육 문화를 먼저 보게 되면은 카프카스 산맥 북쪽에 메이콥 문화라는 게 있고요. 메이콥 문화와 카프카스 산맥 남쪽에
쿠라 아락세스 문화가 교류를 합니다. 이 두 문화는 서로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콥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쿠라 아락세스 문화에서 말의 뼈가 발견됩니다. 기원전 3300년경부터 타이랑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을 사육했다라고 고고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바이칼 쪽에서 온 알 유전자가 아니라 토착종으로 본다는 거죠. J나 I나 L이 해당이 되겠죠. 즉 쿠라 아락세스는 사람의 이동이 아니고 그냥 말사육 기술만 전파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은 잘못된 거죠. 2000년 후에 말과 수레바퀴가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원전 2000년보다 한 1300년 전에 말이 이미 쿠라 아락세스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히타이트도 인도 유럽 오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원전 2000년이 넘어서 바퀴살과 같이 이쪽으로 아리안이 이동한 게 아니라 바퀴살이 발명되기 800년 전부터 이 히타이트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것은 알 유전자 사람들이 히타이트로 이동해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오른쪽 그림에서 히타이트 언어도 이 바퀴살 전파 이전에 인도 유럽어인 히타이트어가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맞는 건 수레바퀴의 전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남서쪽으로 미케네라는 섬이 있는데요. 기원전 1450년경부터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원시 그리스어를 쓰는 미케네인들이 침입하여 사회 주도권을 차지했다. 이 미케네인들을 그리스 쪽으로 보는 해석도 있는데 모든 면에서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서 넘어간 게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 히라보가 기원전 1300년경에 인도 유럽어의 영향을 받았다면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케네가 먼저 인도 유럽어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가 그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라인으로 왔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 히라보가 기원전 1300년보다 이전에 인도 유럽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자료가 나온다면 재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미케네 문명, 히라보 이 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카스피의 동쪽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서 RNA가 확산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오른쪽 그림은 카스피의 서쪽에서 쭉쭉쭉 이주를 해서 이란과 인도로 아리안이 이동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맞을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은 기원전 4250년경부터 옥수스 문명이 발전합니다. 옥수스라는 것은 현재의 아무다리아 강의 옛날 이름입니다. 카스피의 동쪽의 아랄헬부터 파미르 고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파미르 고원 등 동남쪽에서 사실상 서북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당연히 하플로그룹이 JHL 계열로 판단이 되고요. 역사를 아시는 중상급 분들은 비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전 24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어느 정도 문화의 범위가 커진 문명입니다. 이 비맥 문명은 중동 문화권보다는 안드로노보 문화 공동체 사람들과 교역이 활발했을 것이라는 연구 발표가 있는데요. 기원전 3500년경에 말 사육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란 고원 같은 곳보다는 이 평원에서 말로 시원시원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비맥 문명에서는 박테리안 프린세스라고 해서 지금 밑에 보시면 앉은 자세의 몸을 굉장히 동그랗게 표현했고 얼굴을 보면은 흰색 계열입니다. 남쪽의 엘람 드라비다 계열은 사실 흑인종 쪽이거든요. 이 비맥 지역은 약간 위도가 이제 올라와서 중앙아시안 피부에 가까워졌고 북쪽 안드로노보에서도 알계열 유전자가 내려옴으로써 지금의 중앙아시안 계열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키에서도 인도 유럽인에 대한 기원을 안드로노보 문화와 비맥 문화로 봅니다. 박트리아 마르기아나 문화가 비맥이고요. 기원전 3500년경부터 안드로노보로부터 계속 비맥에게 영향을 줬고
이 비맥 문화가 이란, 인도에 영향을 준 거죠. 이 비맥 문화는 암나야, 코카소스, 아나톨리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비맥의 유전자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란 농경민 60%, 아나톨리아 농경민 21%, 서부 시베리아 수렵 채집인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5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계속 나온 인류, 즉 JHL 유전자들이 60% 정도 차지하고요. 1만 년 전에 농사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한 20% 와서 살고 있었고, 안드로노보 쪽에서 13% 정도 사람이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R 유전자 아리안이 내려와서 여기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란과 인도로 퍼지는 거죠. 현재도 이란의 유전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 아리안이 갑자기 정복한 지역도 있고 수천 년간 유입된 지역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란 지역은 꾸준히 유입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 오른쪽의 사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 이란계는 R1A고요. 코카소스의 R1B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안드로노브 비맥을 통해서 이란, 인도 쪽으로 확산이 된 게 팩트입니다. 이 그림은 폐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유럽 쪽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히타이트, 그리고 쿠라 아락세스, 현재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비맥이라고 해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 쪽은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진 않지만 인도 아리안의 내용을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역사와 연계를 시켜보면, 히타이트는 인도 아리안 언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리안이 꾸준히 유입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이집트의 북쪽에 힉소스가 전차 기술을 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힉소스는 이집트식 왕명과 이집트의 신을 모셨기 때문에 이집트 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들은 인도 아리안이 아닌 인도 아리안 문명만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전차 문명을 전파하게 되었죠. 지난해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히타이트는 강성해져서 함무라비의 바빌론을 멸망시키고요. 그 자리에는 미타니와 카시트가 들어섭니다. 미타니는 왕족은 인도 아리아어 계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민들은 후리안이라고 합니다. 후리안은 인도 아리안도 아니지만 셈족도 아니래요. 이 셈은 J1 하플로로 판단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미타니는 인도 아리안 위주가 아니라는 거죠. 지배층만 인도 아리안. 인도 아리안 하면 막 점령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그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나라가 바로 이 미타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미타니는 설명드린 대로 이집트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미타니의 속국이었던 아시리아가 히타이트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미타니를 히타이트와 아시리아가 양분합니다. 아시리아는 카시트를 흡수하고요. 히타이트, 아시리아, 이집트 구도가 되었는데요. 히타이트는 아리안의 비중이 높은 나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전체가 아리안인 건 아니에요. 아시리아는 전차 문명만 받아들이고 인도 아리안은 굉장히 일부만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인도 아리안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힉소스를 통해서 전차 문화만 수용을 한 거죠.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동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와 그냥 기술만 전파되는 경우, 이것을 역사에서 악의적으로 혼용하거나 퉁치거나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아리안의 바퀴살 전차 전파도 역사에서 중요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해양 민족인데요. 바퀴가 딱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배 타고 슝슝슝 가서 때려부시고 도망가고 때려부시고 도망가고 해서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자국 내 통치권이 붕괴가 됩니다. 이런 주변 정세에서 아시리아가 히타이트와 이집트를 통합합니다. 아시리아는 자신의 지배국이었던 미타니로부터 전차 기술을 습득하고, 이집트가 미타니를 공격해서
독립의 여건을 만들어줬고요. 그 외 해양 세력이 이집트와 히타이트를 공격해서 붕괴시켜 버리니까 아시리아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게 히타이트와 이집트를 통합한 겁니다. 실력과 운의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아시리아의 행운이 있었던 점이 보이는 거죠. 인류 신화사 연대기는 여기까지를 일부러 하고 일단락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럽과 미케네 에게 문명과 연결이 이란, 페르시아, 인도로 연결이 되는 점이 보이실 건데요. 기약은 없지만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